그 이제 표현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표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데, 표현하는데, 그 감정을 체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러면 별개 문제인데, 단, 표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을 느낀지도 모르고 줄곧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몰입이 돼버린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굳이 다 표현드리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못 꺼내놓고, 이제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뭐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뭐 퍼스널리티다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이 물질계 체험에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같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문제만 더 얽히고 설키는 게 아마 많은 일상에서 체험을 하셨을 적인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물질계 차원을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원래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자기의 감정도 잘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으로 와서 그런 것을 체험할 적에는 나눠져서 체험을 해요. 한 번 생은 자기 안에 감정이 갇혀가지고 남의 감정과 소통이 안 돼서 자기 감정만 꺼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려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꺼내놓는 거 원래 잘 하니까. 근데 배려를 하면서 꺼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번 숙제에서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 또 거꾸로 너무 배려를 하다 보면 자기 있는 말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또 감정에 표현하는 거를 숙제로 가지고 오시는 또 그 영혼들도 있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를 가슴 명상에서는 인생의 숙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가슴 명상에서는 총 12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인생 숙제를 나눠놨어요. 이 책에 보면. 그러면 그 책을 보다 보면 나의 인생 숙제는 뭐를 가지고 왔구나 하는 게 드러나요. 그랬을 적에 어떤 이 지상에서 어떤 아까 감정 얘기했지만, 감정도 그 인생 숙제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그거와 관련된 그 감정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아놓고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대방이 주변에서 욱박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꺼내놓지 못하게끔 계속.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욱박질로 그런다는 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이 사람이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로 보면 이 세상에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모순돼 보이죠.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시각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계의 이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 없이 부조화스러운 세상이지만, 이 부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화를 배우는 영적인 차원에서 또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더 이상 손 하나 댈 게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요번에 온 사건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체험들이 내가 여기서 뭐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나한테 좀 오고 있구나 해서 그 사건에서 내가 배울 거 배우면은 그 사건은 물러가는데, 거기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에만 급급해서 정작 거기서 교훈과 어떤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면 그 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또 자꾸 물러와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에서 배워야 될 거와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반면교사로 만나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자기 표현을 너무 막 함부로 해서 상대방이 상처 주는 사람과,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또 너무 못 꺼내놔가지고 답답할 정도로 자기 감정이, 내적 감정은 풍요로운데 꺼내놓지를 못하는 사람끼리 같이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적 관점과 영적 관점은 다른데 뭐지?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담아놓는 스타일이고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표현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남의 가슴에 못 받는 소리를 저렇게 잘할까? 나처럼 이렇게 좀 참고 상대방이 아파할 것 같으면 얘기도 좀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계속 그 남편한테 컴플레인하면서 한평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안 한다. 깝깝하다. 아니 나처럼 있는 얘기 다 하면 난 돌아서면 다 있는다. 자기 상처 준 건 모르고 그런 사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뭐 갈등의 유형은 틀리지만 예를 들면 모든 부부가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막 자기 감정을 꺼내놓잖아요.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상대방 감정 고려를 안 하고 하니까. 그랬을 적에 이 와이프는 그 남편을 보고 아, 우리 남편이 하나님 대행자가 돼서 내 앞에서 나처럼 이렇게 감정을 꺼내놓고 살아봐 하면서 앞에서 계속 시범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아내가 배워서 자기 감정을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남편하고는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배려라는 게 이미 습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풀어놔도 남편처럼 풀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남편이 아내를 봤을 적에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서 표현 못하고 있고 이런 거를 봤을 적에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도 표현을 하는데 저렇게 상대방을 배려를 해서 할 말 안 할 말은 좀 구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교사로 삼으면 이 두 부부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 상대방을 보고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거는 이미 활성화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배려만 배우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영혼의 세계에서 보는 배우자는 뭐냐면 각자 이렇게 이런 모가난 존재에서 이렇게 각자 동그란 완성된 두 사람이 다 완성된 존재가 돼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걸 요구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넘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개발은 없고 서로 이렇게 감싸서 하나가 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대 부부라든지 주례사 쓰시는 분들 보면 이걸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 발전은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 훌륭한 부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 영적 진화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구를 하지 않고 반드시 영혼이 자꾸 그 관계를 깨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관점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부간에 갈등이 커지면 그게 이제 이혼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 했을 경우에 이 두 분이 인생 숙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인생 숙제 파트너를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결혼해도 전혀 다른 사람하고 만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옆에서 봐도 아니 저번에 그렇게 질려서 했다면서 또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네? 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와이프가 똑같네 저번에랑. 그래서 뭐 이건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호르몬이 상대방한테 그 이성적으로 끌릴 수 있는 호르몬을 쏴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랑의 콩깍지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한 3개월 지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호르몬이 안 나면 이제 아주 치열한 인생 숙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치열한이라는 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부부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뭐 사회생활에서 오래 만나고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숨은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어떤 삶을 바라볼 때 이 지구에서 온 숙제를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떤 인간관계의 완성이라든지 자기 완성이 아닌
진화가 아닌 뭐 그 바깥 일의 완성이라든지 예.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바깥에 있는 일은 영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어떤 인생 숙제를 어떤 그 제공해주는 하나의 모티브지.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목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수 없는 이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아, 바깥에는 정답이 없구나 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는 되겠지만 인생 숙제를 알고 빨리 들어왔을 경우는 훨씬 더 삶을 소비하지 않고 좀 빨리 좀 체득할 수가 있는